네, 이 시간에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에 관하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의 이해 김춘태 그 박익일 선생님과 같이 썼는 건데 뭐 제가 같이 옛날에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던과 포스트 모던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모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또그 모던 이전, 프리 모던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프리 모던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말해서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이전의 시대 자체는 우리가 중세의 봉건주의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중세 기독교 중심의 신사회를 이제 프리모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모던이라는 자체는 이제 신 중심의 사회다. 신의 운명에 따라서. 그래서 사제들이나 일반 신부들이 또 목사들이 이렇게 또 불교의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제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승보다는 신의 어떤 운명 계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성경이나 불경의 경전 내용을 특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지동설보다는 천동설을 일으켜 특히 성경에서 바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천동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고 산업혁명 이전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가 주된 그런 생활 양식이었다, 생활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철학적인 그 흐름으로서는 이제 인간의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주체라는 객체의 그러한 거대한 신중심의 그러한 사고 자체가 인간의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여서 주체와 객체를 설명하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륙의 합리론이라든지 영구의 어떤 경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흐름이고 그러한 사회가 생각과 사고와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자체가 중심이 됐던 사회를 우리는 프리모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이 근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산업혁명과 개봉시대 이후부터 흘러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회이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게 되게 되면 이 데카르트가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자체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지동설을 바뀌니까 천동설 지지했던 사제들의 말 자체, 언명 자체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동설이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진리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고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거는 다 믿을 수 없고 생각하는 나만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그래서 근대 과학과 근대 모든 사고의 틀 자체는 데카르트의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특성, 또 경제적 특성 이것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사조가 형성돼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사고의 흐름 자체는 이제 철학적인 기반에 쭉 흘러 들어오고 사회 경제적인 토대 자체가 이제 큰 변화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산업혁명이죠. 물론 사고 자체도 이 철학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철학적인 기반 자체가 바뀌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형성돼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그런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 중심의 사회가 들어오고 산업혁명 시대 때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산업의 또 사회 경제적인 토대 자체가 바뀌어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산업혁명 시대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자체는 다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혁명도 그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구 중심의 사고가 상당히 지배했는 그런 사회다. 기독교 중심으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객체와 주체라고 하는 것 설명을 쭉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은 더 외부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절대정신이라든지 그러한 철학적인 기반 자체에서 이제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서 설명해 오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주체가 이제 계속 강조해져 오는 그런 시대가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주체의 중심으로 객체와 주체 분리되어 있지만은 또 철학적인 담론에 있어서는
주체가 생각해주지 않는 객체는 의미가 없다 해서 실존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이제 주체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더니즘에 있어서는 현상학이라든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실존주의, 하이데거를 실존주의자라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실존주의에 속한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좋은 사회 경제적 영역 자체가 하나의 틀로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구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의 틀 중심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총체성이죠.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총체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서는 계속 진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건너 들어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성 감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니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초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 중심의 감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중심의 인간이라는 초인이라는 인간이 들어오는데 인간이 이성도 중요시되지만 이성과 감성이 서로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전자 미생명 우리가 ME 혁명을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제 미세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같이 흘러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종교도 기독교 위에는 또 동양의 종교인 도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어떤 종교들 뭐 이슬람교 뭐 다양한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체가 나는 생각한다고 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계속 중심이 되어 왔지만 이 주체가 쉽게 말해서 거북이 등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고의 근원 자체는 나는 생각한다고 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는 생각한다고 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끊임없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나온 건 아니냐 이거죠. 따라서 끊임없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것이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했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모든 사고 주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사회적인 상호관계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런과 동시에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속 이렇게 발전돼 간다라고 보지만은도 이승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의 틀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지면은 이승이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졌을 때는 사회가 완전히 발전되어진다 이렇게 보지만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는 예를 들어서 탄소의 어떤 문제로서도 대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걸 보아서 진보라고 말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푸코, 이성의 억압을 비판하는 푸코라든지, 무의식의 사회 영향을 이야기하는 그 락강이라든지, 구조의 해체를 이야기하는 데레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또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를 또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더니티라는 것은 이 모던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특성 자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모더니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모던이라는 것은 철학과 인문학에서도 이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사주의 흐름, 뭐 사회적 특성, 철학의 흐름 이런 것들 이제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과 적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 자체는 모던을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이제 이성과 감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체가 탈주체화 되어지면서 주체라는 의미 자체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이지 않느냐 해서 완전히 주체를 강조했던 실존주의나 현상학 구조주의 자체를 비판에 들어오는 후기 구조주의 속성을 띠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보다는 이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의 사회 문화적인 영역 속에서의 무의식을 찾아내는 네오프로이디안이라든지 경제 지배적인 원리 자체 속에서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마르크시스트의 인형 자체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녹아있는가를 설명하는 네오마르크시스트 이런 쪽의 내용들이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해 있다.
그런가 동시에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구성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 구성주의는 주체와 객체 속에서 주체의 어떤 역할 자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아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인지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 말해 주체라는 것은 구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겔겐이나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 과정 속에서 인지의 발달, 다시 말해서 인지라는 것 자체는 내면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사회 관계 속에서 인지가 발달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주의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요즘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영국의 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문화나 지역사회나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세계,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의 살고 있는 세계 현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문화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지역사회가 영향을 끼치고 또 특정한 조직의 기관 자체가 이 사회의 사고 자체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주체의 구성의 어떤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심리적 문제의 인식이나 해결에 있어서도 주체의 역할, 구성에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일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구성주의의 흐름의 중요한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구성주의라든지 아니면은 후기 구조주의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해서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면은 또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